법정 통역사라고 하는 거는 캘리포니아에서도 굉장히 유망한 직업이고요. 이중 언어라면은 반드시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그런 유망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카운티 직원으로서 미국의 준 공무원으로서 Officer of the Court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된 직장이고 고소득이다. 크리미널 코트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 뭐 half-day 160불인가? 풀데이 200, 뭐 80불인가? 이런 식으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시작을 해서 시빌로 가면은 요새 이제 half-day 300불, 로스앤젤레스에서는 풀데이 600불 이렇게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타임 100불 이렇게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서 통역을 해야 되는 경우에 여기 얼바인에 가면은 현대자동차 큰 건물이 있고 기아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나가면 뭐 얼마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뭐 800불 주세요. 그러면 그러시면 됩니까? 뭐 그냥 1000불 받으십시오. 그럽니다. 거기서는요. 돈 그렇게 많이 쓸 일 없으면 저는 심플 라이프 주의자입니다. 뭐 돈 뭐 이렇게 살 것도 없고 쓸 것도 없고 그러니까 돈 그렇게 쓸 거 없으면 뭐 한 달 내내 일할 거 뭐 있습니까? 몇 번 일하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책도 쓰고 글도 읽고 소설도 보고 굉장히 파이낸셜 스테빌리티와 프리덤을 누릴 수 있는 잡이라고 봅니다. 법정 통역사의 좋은 점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라는 거, 은퇴를 하고서도 가능하다. 모든 거는 이렇게 훈련을 하는 거에 따라서 개발이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기억력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맨날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머리 나빠서 치매 걸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역을 하면은 자꾸 기억을 하고 또 보캐뷸러리를 외우고 자꾸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니까 치매도 안 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85세, 90세까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 많은 분들이 빨리 은퇴하기를 원하시지만은 저는 뭐 나이 들어서도 보람 있는 일을 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남을 돕는다는 게 굉장히 보람 있는 거 아닌가요? 가장 법정 통역사의 좋은 점은 이분들이 내가 없으면 말도 못해. 내가 없으면 보지도 못해. 뭐 싸도 다 하얀 거는 화이트 페이퍼, 까만 건 글자구나. 내가 없으면 듣지도 못해. 이런 분들을 눈과 귀와 입이 되어서 내가 감으로써 비로소 소통이 시작되는구나. 이 사람들이 오해가 많았는데 이제 제대로 소통할 수 있구나. 물론 이게 가장 보람이 있는 거죠. 돈보다는. 그리고 물론 페이가 좋으니까 좋은 잡이고 또 자유롭다는 거. 프리덤. 사람이 프리덤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길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콜트에서 통역을 할 적에 뭐 내가 통역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 통역하기 좋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고 어떨 땐 막 길게 얘기해요. 5분, 10분. 그러니까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도 빠지도 말고 accurate하게 word for word verbatim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더 하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빼는 것도 있으면 안 돼요. 대충 해도 안 돼요. 다 하나도 accurate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도 이제 다 들어보셨겠지만은 어떤 분은 없는 거를 막 add하고 어떤 분은 이제 빼뜨리고 그거는 쓱 지나갔어요. 기억에 안 남았어요. 노트 테이킹도 안 하고 빠지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뜻을 다르게 하고 그 오역은 심각한 거고 이 빼뜨리는 거는 많이들 해요. 그리고 더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거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뭐 아파요 그러는데 you know it hurts very much 꼭 이렇게 뭐랄까 exaggerate 하는 사람도 꼭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그 필러 월즈 있잖아요. 저도 필러 월즈 저는 통역할 때는 필러 월즈는 없는데 얘기할 때 왜 사람들이 이거는 빼야 됩니다. 통역사는 필러 월즈 not acceptable. 그래서 얘기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랬으면 그거는 똑같이 해줘야 돼요. You have to register. You have to do exactly like the witness. 근데 그 사람이 말을 더듬잖아요. 내가 이러면은 이런 식으로 그걸 살려줘야 돼. 왜냐하면 그게 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든지 긴장했다든지 뭐 어떤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거를 암시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다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코트에 가서 보면은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논리 있게 말을 잘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통역하면서 이제 느끼게 될 텐데 변호사는 말을 잘해요. 일반 증인들은 뭐 동문서답에 횡설수설 이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말도 막 길게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문법도 틀리고, 뭐, 주어도 없고, 어떤 사람은 갔더니 왔더라고요. 봤어요. 막 이런 식으로 동사로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말을 막 엉터리로 하면 거기에 우리가 레지스터를 해줘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막 이상하게 하고 흥설수설하면 우리도 막 이상하게 하고 흥설수설 해야 돼요. 그게 정확한 통역이에요. 근데 저도 요새 좀 가끔 그런데 통역을 오래 하다 보면은 유혹이 생기거든요. 처음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그 법정 통역사 제일 잘하는 건 처음에. 그거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엠퍼티를 가지고. 근데 어떤 유혹이 생기냐 하면 잘하고 싶어요. 그 사람은 막 흥설수설 했는데 나는 beautiful English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더듬고 말 엉터리로 하는 것까지 정확하게 해주는 거. word for word, verbatim. 그리고 설명해주면 안 돼 또. 그리고 내가 이해한 대로 막 embellish하고 뭐 paraphrase가 안 돼요. 거기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하신 분들은 그거 다 빼야 되는 거 염두에 두시고 깨끗하게 해야지 통역사가. 왜냐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디펜던트도 보고 통역사도 봐요. 근데 나중에 재판을 뭐 일주일쯤 하다 보면 통역사만 보죠. 그러면 내가 그러면 디펜던트가 그런 줄 알지 이게 내가 그랬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가 정확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뭐 무죄를 유죄로 만들 수도 있고 유죄를 무죄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참 심각하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중범죄 살인사건 AC 90080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We have before us. 우리 앞에 AC 90080 중범죄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들은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트 테이킹 할 때 AC 90080은 써놨어야 되는 거예요. 그 felony에 F도 하나 들어가 있고 murder는 M 이 정도 노트 테이킹은 돼 있어야죠.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felony, 뭐 murder, case 이 정도는 내가 노트 테이킹을 했으면 내가 이걸 기억을 해서 중범죄를 안 빠뜨리고 넣고 중범죄 살인사건 이렇게 기억을 요걸 보고 근데 만약에 이제 없으면 펠로니를 내가 빠뜨릴 수도 있고 이러니까 노트 테이킹을 잘 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AC 90080 이런 건 꼭 쓰셔야 돼요. 중범죄 살인사건이 있습니다. 피고 김용식 씨가出석해 계시고 또 법정 대리인들도 와 있습니다. 카운셀이라고 하는 거는 뭐 어터니도 카운셀, DA도 카운셀이니까 변호사라 그러면 한국에서는 보통 디펜스 어터니를 변호사라 그래요. 검사라 그러면 프로시큐러인데 카운셀은 둘 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법정 대리인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변호사라고 그래 놓으면 한국 사람들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변호사라 그래놓고 무슨 검사냐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로시큐러도 카운셀이에요. 검사, 변호사가 다 카운셀인데 우리가 한국 사람들한테 말할 때 변호사라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그게 검사라는 걸 이해를 못한다니까.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셔야죠. 원고 측 증인의 증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plaintiff, defendant, witness, testimony 이런 건 기본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잘 하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증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간결해야 한다라는 것을 반영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제 아마 이전에 이게 옛날에 나온 시험이에요. 아마 그 전에 그 사람이 횡설수설 해가지고 뭐 또 하는데 다시 한번 이제 위트니스한테 어드마니시먼트를 하는 거죠. 그리고 판사가 만약에 반복적이고 장황하면은 그 증언을 중단시키고 기각시키겠다.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판사가 이런 말 하는 게 좀 미안한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얼마나 횡설수설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중단하고 dismiss, 기각시키겠어요. 법정 대리인 증인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판관님 오늘 원래 계획은 의료 검사인 탐 젠킨스 박사 USC 병원의 의사 선생님의 증언을 듣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메디컬 익자미너 그러면은 이게 또 QM이라는 게 있거든요. QM
QME라는 말을 많이 써. Qualified Medical Examiner. 그래가지고, 예, 유자격, 뭐, 의료 검진자의 그 증언을 듣기로 되어 있었는데, 벼랑간 그분이 타주로 출장을 가야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매니저인 정도환 씨의 증언을 듣겠습니다. 좋습니다. 서기, 증인을 선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유에 있어서 이제 하시려는 증언이 사실이고 온전한 사실이고 오직 사실일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다시 한 번만 그거 좀 설명해주겠어요? 똑같이 외우게? 그렇게 교수님. 하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yes, your honor 했죠. 오케이. swear를 하는데 법정이라는 거 항상 선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하는 거니까 아주 외우고 있어야 돼 그냥. 거의 동시로 나가야 돼요 통역사가. Do you solemnly swear? 엄숙하게 맹세하시겠어요? That the testimony you're about to give, 지금 하시려는 증언, 어디에 대해서? In the cause now pending before this court. court라는 건 뭐 법정인데 판사가 자기를 가리킬 때 court라 그래요. 판사예요. 이 판사 before 전에 pending 계류 중이라는 거는 앞에 있는 거죠. 네, pending 계류 중이라는 거는 is going on. 그러한 사유에 있어서 the truth 사실이고 whole truth 온전한 사실이고 nothing but the truth 오직 사실일 것을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증인께서는 근데 이제 you를 어떻게 하느냐? 귀하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그게 귀하가 어떨 땐 듣기 싫어요. 그리고 당신은 요새는 한국 사람들이 뭐 싸우면서 뭐야 당신이 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그 당신도 어떨 때는 이게 원래는 존댓말인데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이게 법원이니까 증인이 좋아요. 증인이. 증인께서는 그러니까 본 법정에 계류 중인 사유에 있어 이제 하시려는 증언이 사실이고 온전한 사실이고 오직 사실일 것을 하나님 앞에 엄숙히 맹세하십니까? 이거는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Yes.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정. 어떠십니까? Good morning. 이름을 말씀해 주시고요. 기록을 위해서 성을 철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트룸 뭐 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지 모르고 오늘 첫 시간이니까 또 콜트룸도 좀 가서 보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법원에 들어가면은 여기 저지가 있잖아요. 이게 벤치죠, 벤치. 판사가 있는 데가 벤치고 위트니스 박스가 있다고요. 위트니스 박스 이쪽에 이제 jury 박스가 있죠. 여기 jury가 왼쪽에 있어요. 위트니스를 잘 볼 수 있도록. 보통 콜트 리포터가 여기 있지 않고 위트니스 박스가 있으면은 이거 콜트 리포터 법정 속기사가 받아 쓰는 사람이고요. 클럭은 서기입니다. 서기가 사물을 보고 있고요. 셰리프가 보통 베일리프라 베일리프 정리라는 거죠. Officer of the Court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일리프라는 거. 가면은 accused 그럼 피해자, 크리미널 콜트니까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 prosecutor 검사가 있고 요 그림을 봐주세요. judge's bench가 있죠. 이게 맞아요, 보통. 여기 witness bo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여기 이제 witness가 please take the witness stand 그러면 여기 가서 앉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witness가 이렇게 나올 때 우리는 이렇게 쫓아간다고요. 이렇게 쫓아가는데 여기서 서야 돼요. 그래서 witness가 서 있고 내가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은 클럭을 봐야 돼요. 그럼 클럭이 여기 서가지고 swear in을 한다고요. Please raise your right hand. Do you solemnly swear that the testimony you're about to give in the cause now pending before this court shall be the truth, whole truth, and nothing but the truth. 그러면 이 사람이 yes I do. 그러면 내가 그걸 통역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꼭 통역사가 있으면 물어보죠. Interpreter, state your name and spell your last name for the court reporter. 그러면은 내가 My name is Junie Park. I'm a State of California Court Certified Interpreter number
300733 and my oath is on file, your honor.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통역사 시험 패스하고 코드 인터프리터가 되면은 코드 인터프리터에서 오피스에 가가지고 swear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I swear that I'm going to truly and accurately interpret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사인을 하면은 in file, my oath is in file, your honor. 그러면 swear인 안 해요. 내 이름은 뭐고, certification number는 뭐고, 그리고 내가 오스를 지금 해야 되는지 아니면 oath is on file, my oath is on file인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코드 리포터가 또 물어봐요. 그러면은 잘 외국 이름이니까 What was your last name again? 그러면 J-O-O 뭐 P-A-R-K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 법정에 도착해서 코드 리포터하고 클럭한테 네임 카드를 주세요. 그럼 문제가 적죠. 도착하면 가서 클럭한테 가서 네임 카드를 주고 리포터한테 내 이름 스펠링을 미리 알려주면 이 사람이 그걸 찍는데 도움이 되죠. 여러 번 시끄럽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여기를 where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변호사가 여기서 질문을 하는 거고 주어리 박스가 위트니스 박스 옆에 있어요. 이렇게 얼굴 잘 보게. 그렇게 하고 카운슬 테이블이 있어요. 카운슬. 여기가 디펜던트, 여기가 검사 보통.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는 이게 붙어 있는 경우도 많고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고 인터프리터는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이쪽에 디펜던트가 많이 앉고 인터프리터는 보통 여기 앉죠. 요 옆에. 그래서 그 라디오 쉑에 가면은 앰플리파이어가 있어요. 그거를 그 사람 귀에 꼽아주고 우리는 we whisper into the amplifier. 그러면은 여기 앉아서 디펜던트는 여기 앉고 나는 여기 앉아서 이 사람 귀에다 이렇게 줄을 꼽아놓고 내가 whisper 해서 해주는 거죠. 또는 뭐 그 통역기도 있긴 있어요. 앰플리파이어도 30불이면 사고 통역기는 한 150불 되는 거 있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 비즈니스 하는데 그 정도는 당연히 투자하셔야지. 그래서 기계가 이 사람이 듣는 리시버가 있고 내가 얘기하는 와이어리스가 있어요. 그게 제일 좋아요. 와이어리스. 이거 이 사람 보고 꽂고 있으라 그러고 여기 이제 이어폰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어폰 꽂고 앉아있고 나는 와이어리스야. 여기다가 위스퍼를 하면 이 사람이 들어요. 요거는 150불, 150불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있어요. 헤드셋이 이게 또 100불, 200불 하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 들고 다니면서 끼워줘요.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잘 듣지. 이런 이어폰 끼는 것보다 이 헤드셋이 훨씬 잘 들려요. 예, 그래서 뭐 프로페셔널 하려면 통역사는 가방에다가 뭐 물도 넣고 과자도 넣고 책도 넣고 뭐 앞으로 볼 거 넣고 그러고서 거기에 이런 거 늘 갖고 다니는 거죠. 뭐 앰플리파이어를 넣어 갖고 다니든지 이런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를 하나씩 들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은 이 헤드셋 있잖아요. 뭐 되게 좋은 거 꼭 들고 다녀요. 특히 동시 통역할 때는 이거 꼭 끼고 해요. 네, 그게 다 프로라는 거죠. 프로. 그래서 카운슬 테이블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 있는 걸 bar라고 불러요. 네, bar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스펙테이터가 있고요. 스펙테이터들이 있고 프로스펙티브 주어러 배심원 후보들이 오면 여기 40명이 앉아 있다가 하나씩 앞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은 이제 please take the witness stand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please take the witness stand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앉아 있다가 이렇게 나가서 여기를 앉고 나는 요 옆에 그런데 통역사는 이제 여기를 선단 말이에요. 보통 위트니스 박스 옆에 이렇게 서서 조그만 노트 있어요. 그 오피스 디포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노란 리걸 패드는 크잖아요. 근데 요만한 리걸 패드 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들고 나가서 좋은 펜 좋은 펜을 들고 나가서 옆에서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고 물론 전자사전도 하나 있으면 좋아요. 일렉트로닉 딕셔너리. 왜냐하면은 법정에서 핸드폰은 안 되거든요. 안 되는 법정이 많아요. 요새는 되더라고요. 저는 법정에서 핸드폰으로 뭐 카카오톡도 하고 근데 아무도 모를 때. 그런데 전자사전을 저는 위트니스 박스 나가면 딱 켜놨어요. 처음에. 노트 테이킹도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처음에.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서는 노트 테이킹도 거의 안 해도 다 기억이 되고, 그 다음에는 사전도 뭐 쓸 일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사전을 볼 일이 없어. 한 2년 지나면. 뭐, 그런데 늘 갖고 다녀야지, 그래도. 통역사는 늘 사전을 갖고 다니면서 늘 열심히 체크해 봐야 돼. 아는 거라도.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고, 사전을 늘 갖고 해. 전자사전. 예. 그래서 저는 그 홍콩에 갔을 적에 샤프 사전을 샀는데, 그게 제일 좋던데요? 로스앤젤레스 같으면은 김수정기에 가면은 영어 박사가 있는데 제가 그 170불에 샀었어요. 그 전에 230불짜리 샀는데 그거 불필요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중국어도 있고 우편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무 소용없고 영어만 딱 있으면 되는데 170불짜리를 샀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샤프를 샀어요. 샤프 90불에. That was the best one. 네, 없는 게 없어요. 이런 사전을 네? 샤프에 그 한국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영한 사전이라니까. 영한도 나오고 한영도 나오고. 네, 90불이야. Only $90. 그렇게 했어요. 네. 정규 사전이 기록이 있는 거예요? 검증 사전인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주로리룸이 그렇다는 거였고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good morning. And 그 다음에 for the record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모르시는 분은 그 석기사가 써야 되거든요. For the record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court reporter가 거기서 찍고 있잖아요. 그 기계로 해서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래. 제 생각에 왜 녹음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I don't understand why they don't record the whole thing. 그렇지만 어쨌든 속기사가 찍어요. 그 기록을 보고 배심원이 해야 되니까. 저 같으면 비디오로 녹음해서 비디오 보여줄 텐데 어쨌든 기록을 위해서라는 거는 속기사가 이렇게 제대로 찍을 수 있게 성을 철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CHUNG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통역을 정확히 해줘야 됩니다. My name is 정도환. 근데 이제 이 이름을 어떻게 통역해야 되느냐 했을 적에 저는 그냥 한국식으로 해요. 왜냐하면 내 이름은 정도환이에요. 한국 이름이. 그러니까 정도환이 내 이름인데 미국식은 성이 나중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도환 그러면은 어터니가 What's your last name? 그렇게 해서 미스터 정 그러는 게 맞는 건데 그게 도환정 그러면은 사실은 그게 더 편리하죠. 변호사들한테는 그게 더 편리해요. 그래서 도환정 그러면 되는데 My name is 정도환 그러면은 사람들이 미스터 환 이러는 변호사가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뭐 도환정도 좋다. 편리를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정도환이라 그러냐 하면은 그 로스앤젤레스에 아주 그 악명 높은 나쁜 크리미널 어터니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내가 한 번은 도환정 그러니까 책상을 치면서 The interpreter's paraphrasing 뭐 이러면서 He said 정도환 Why do you say 도환정 뭐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치사해가지고 근데 제가 정도환이라 그러면은 시비는 안 걸어 아무도. 그러니까 정도환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미스터 환 그러다가 아니라고 뭐 이렇게 서로 고쳐. 그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나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거 갖고 시비를 건 그 어터니가 잘못된 건데 신경이 날카로우면 무슨 시비를 못 걸겠어요. 그러니까 My name is 정도환. 그 말은 맞아요. 왜냐면 내가 한국 이름이 My name is 정도환. My last name is CHUNG. I'm sorry. I'm new to this kind of atmosphere. 제가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서요. I'm new to this kind of atmosphere. 현 주소는 뭔가요? 436 Bentonville Street, apartment number 101, Los Angeles, California, 90010. 이거는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 돼, 이런 건 전부.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이제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번호 있잖아요. 번호를 내가 다 6개 이상을 내가 외울 수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베란도 뭐 이런 거, 101 이런 거 노트 테이킹을 잘 해놨어야 436 이거 다 외워서 할 수 있어요? 노트 테이킹 하세요. 겸손하게 처음에는. 나중에는요. 이게
한 2년 하다 보면 딱 bek혀가지고 그냥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주소에서 얼마나 오래 사셨나요? I moved to where I live now a few days before Christmas. Just few days before Christmas. 그래서 사이트에서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배우겠지만 한국말하고 영어는 순서가 거꾸로란 말이죠. 네, 그래서 영어는 subject, verb, 뭐 이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adverb 이런 순서로 나오잖아요. 근데 한국말은 이게 앞으로 나온다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언제, where, when, why, 뭐 어디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순서가 영어에서 1, 2, 3, 4, 5라면은 한국말 할 때는 5, 4, 3, 2, 1 이렇게 거꾸로 해줘야 돼요. 부사구를. 그래서 이게 앞으로 와야 돼, 한국말로 할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순서가 그렇게 부사구를 거꾸로 해서 바꿔라. 이걸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한국말과 영어는 순서가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리스마스 말이죠. 현재 사는 곳에 이사를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트 테킹 했잖아요. 크리스마스를 썼겠죠? 뭐 X도 썼을 거, X마스. 바로 며칠 전은 뭐 a few days. 그래서 few를 다 쓸 시간이 있었으면 쓰고 few days. 네. few days before Christmas. 현재 사는 곳으로 뭐 한국말을 쓸 수도 있고 현재 사는 고시라는 건 보통 네모로 표시를 한다든지 뭐 이사를 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트 티킹을 했겠죠. 그런 다음에 이걸 거꾸로 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I moved to where I currently reside, where I'm living now. 그런 다음에 크리스마스 며칠 전이라는 건 부사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그게 뒤로 오니까 이걸 바꿔줘야죠. 그러니까 I moved to where I'm residing now a few days. 그러니까 바로란 말이 있잖아요. Just a few days before Christmas. 어순을 그렇게 잡아주셔야지 사람들이 이제 조금 어떤 사람은 한국말 순서대로 영어를 하려고 그러니까 just a few days before Christmas where I'm currently moving. I moved.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영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어순을 우리가 정확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주소 전에는 어디서 사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보면은 노트 테이킹을 잘해야 된다고요. 이걸 들으면서 이게 원래는 이만큼 긴 거예요. 이만큼 긴 것도 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노트 테이킹에서 정확하게. 그러니까 작년 크리스마스 전까지 뭐 한 10년가량인데 한이라 그랬으니까 밑줄 그어 이건 정확하지가 않아. 한 10년가량. 년은 내가 기억하겠죠. 워싱턴 애버뉴하고 그다음에 올림픽 불바드 교차로에서 동북쪽으로 몇 마일 떨어진 그러면은 뭐 a few miles 어까지 쓸 거 없고 few miles 떨어진 조용한 조라고 쓰셔도 되고 quiet이라고 쓰셔도 되고 조용한 조그만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써놓고 노트 테이킹을 끝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for about 10 years 부사구예요. for how long? 그리고 교차로에서 where 동북쪽으로 몇 마일로 떨어진 그러면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마을을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라고요. 조용한 조그만 이게 전부 마을을 꾸며주고 있어요. 전부. 네? 형용사란 말이에요. 형용사. 그러면 이게 형용사면은 형용사도 거꾸로 해야 된다고 순서가. 그러니까는 이렇게 기니까 거꾸로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살았습니다. I lived in a quiet small town a few miles to the northeast. 몇 마일 떨어진 a few miles to the northeast from 교차로에서 from the intersection 교차로 of Washington Avenue
and Olympic Boulevard. For about 10 years until Christmas last yea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노트 테킹은 이렇게 해주고 이걸 기억을 거슬러서 I lived quiet, 이게 quiet이니까 quiet, quiet 있잖아요 여기. Quiet and small, 내가 village라고 썼죠. village, a few miles to the northeast from the intersection of Olympic Boulevard and Washington Avenue for about 10 years until before the Christmas. 그 다음에 작년은 내가 안 썼네요. 그것도 이제 뭐 LY 정도로 내가 LY last year.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노트 테이킹을 이렇게 하고 들으면서 거꾸로 올라가면서 순서에 맞춰서 이걸 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도 다음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천천히 하세요. 띵동땡 띵동땡 그러다 나중에는 it becomes your second nature. 크리스마스 직전에 언제 지금 사는 주소의 사무실로 어디로 이사 와서 살다가 이거는 두 개의 verb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통역이 되는 거죠, 지금. 이사 온 것도 동시고 산 것도 동사 verb잖아요. So I moved to the number 3 unit of my current address right before Christmas. 아시겠죠? 순서. 이것도 노트 테이킹을 할 적에 노트 테이킹은 자기한테 맞는 거 그냥 하시면 돼.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러면은 뭐 직을 가리키 직전에 직전에 지금 사는 주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그냥 지금 사는 주소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사는 주소에 사무실은 제대로 써놔야죠. 사무실로 이사 와서 살았어요. 이렇게 이제 노트 테이킹이에요. 그래 노트 테이킹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저 같으면 어떻게 하냐면은 제 거 따라하지는 마세요. 왜냐면은 자기 거를 개발해야지 이거 외우다가 괜히 시간 다 간다니까.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걸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걸 이렇게 들으면서 크리스마스 직전에 그러면은 이런 방향으로 쓰거든요. 노트 테이킹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직전에 직전에 이거는 이제 직이라는 뜻이고 이건 전이라는 뜻이라며요. 네, 지금 사는 주소에 사무실 순서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사무실로 이사 와서 살다가 이렇게 노트 테이킹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통역할 때는 여기부터 하는 거죠. I move to unit number 3 of the my current address right before Christmas, and I lived here, moved, and then 살다가 and stayed there. I moved to this place and stayed there. 이렇게 된 거죠. 크리스마스 지나서 이것도요. 보시면은 크리스마스 지나서 언제? 금년 초에 언제? 부사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를 바꿔야 된다니까 지금 내가 강조하는 거는 순서 바꾸는 거를 세컨드 네이처로 후딱 제대로 스트럭처에 맞춰서 하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네, 어디로? 옮긴 후 이게 동사잖아요. verb를 먼저 해주라고요. 지금껏 언제까지? 줄곧 어떻게?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verb잖아요. 그래서 and after I moved to number 8 unit of my current apartment early this year after Christmas. 이렇게 되는 거 순서가. 자, 다시 한번 할게요. 하다가 옮긴 후 after I moved to number 8 unit of my current apartment early this year after Christmas. 이렇게 하시다가 거꾸로잖아요. 그게 맞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미 자동적으로 되시는 분도 있고요. You already know.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나오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게 안 돼서 자꾸 스트러글 해요. 이게 보면은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스트러글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몇 번 신경 쓰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and 살고 있습니다. And I have been living there 줄곧 continuously up to now 지금껏 up to the present time 이런 식으로 하시라는 겁니다. 네. 사고 당일에 그 주소에 살고 계셨나요? Yes, on that day, for some reason, I wasn't feeling good since in the morning. 그날은 웬일인지 아침부터 기분이 개운치가 않았어요. On that day, I wasn't feeling very well from in the morning for some unknown reason. I don't know why. 웬일인지 for some unknown reason. So as soon as I got up early in the morning, I was watering my garden. 그날 집에 머물러 계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Was there any special reason? 그랬단 말이죠. That you stayed home that day. 이거는 reason을 꾸며주는 형용사 절이거든요. 형용사가 뭐냐면 noun을 꾸며주는 거예요. noun. noun을 꾸며주는 게 adjective고 verb를 꾸며주는 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했냐 하는 게 그게 이제 adverb인데 이거는 거꾸로 하라니까 A하고 ADB는 거꾸로 해야 되는데 이걸 거꾸로를 못하니까 이미 그 로직이 아직 안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자꾸 헤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거꾸로 먼저 해줘요. 예. 거꾸로 먼저 해주라는 얘기는 요거부터 먼저 해주라고요. That you stayed home that day. 이것도 보면은 제가 처음이니까 이거 자세히 하는 거지 저도 이거 굉장히 지금 귀찮습니다. 근데 you stayed home. 예, 이거거든요. 그리고 home 어디에? 집에 있었어요. 그날 이것도 언제? 어디에? 부사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란 말이에요. 부사구를. 그 다음에 동사를 해주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날 집에 머물러 계셨던 근데 you를 꼭 넣는 것도 좋지만 확실할 때는 한국말에서는 주어가 빠집니다. 빼세요 그냥. 그게 자연스러워. 계셨던 거기에 you가 이미 있어 한국말은. 그러니까 그날 집에 머물러 계셨던 그 다음에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형용사니까 이것도 any reason, special reason 이것도 이건 순서대로 그냥 해줘. 여하한 어떤 특별한 이유가 was there? 있었습니까? 순서를. 네. 그날 집에 머물러 계셨던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Yes, I had to be there all the time because of various kinds of repair and maintenance, such as fixing the toilet and fixing the electricity, the power, water and power, and plumbing. And besides, I had to be inside the apartment because of the security and management of the building.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왜 순서가 그렇게 됐느냐 하면은 그거죠. 그래서 제가 분석을 다시 한번 할게요. 막히는 등, 그러면 이거는 고장 수리 관계를 꾸며주는 거예요. 여러 가지도요. 늘 상주해야 하고, 여기서 verb는 이게 verb거든요. I have to be stationed there. 상주한다는 거, I have to be there always. 네. 그 다음에 로는 이게 부사구예요. 왜 부사냐? 상주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를 왜, why, where, when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verb를 먼저 해줘라. I have to be there all the time. 왜? Because of 여러 가지 many different various kinds of 고장 고장 수리가 repair. various kinds of repair. 그 다음에
such as, 예. such as, 그런 다음에 fixing the toilet and water and power, breakdown, and plumbing. 더군다나 and besides, 아파트 안에 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셨죠? 아까 왜냐하면 순서가 너무 거꾸로 해서 건물의 보안 관리들 때문에 왜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거놓고 나중에 하라니까요. 있는 거가 먼저예요. 아파트 안에도 이거 그거잖아요. 어디에 where 이것도 다 나중에 하라니까. 그래서 because I had to be in 아파트 안에 in the apartment all the time. 때문에 because of security management of the building. 이 로직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네. 아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증인의 주의를 끈, 이걸 먼저 주셔야 된다니까. 어떤 범상한 일이 그날 아침에 일어났나요? 순서는 이겁니다. 그 왜 그랬냐고요? That drew your attention. 귀하의 주의를 끈. anything이죠. anything을 꾸며주는 거예요. 귀하의 주의를 끈. 그래도 되고 아니면 앞에 전체를 다 받은 것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이렇게 갔으니까 그날 아침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귀하의 주의를 끈 일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또는 귀하의 주의를 끈 어떤 anything unusual 이상한 일이 happened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일어났나요? 이 로직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지금 그거 안 들어간 사람이 있어. 헤맨다고 이거 지금 말 순서 갖고 헤매잖아요. 그게 that drew your attention 증인의 주의를 끈 anything unusual 뭔가 이상한 일이 happened that morning 그날 아침에 일어났나요? 이걸 앞에 전체를 받는 걸로 해서 그날 아침에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서 귀하의 주의를 끌었나요? Yes, it was around 8 a.m. in the morning and there was some kind of sound from somewhere like a firecracker. 어디선가 이거 빼면 안 돼요. From somewhere there was a sound like a firecracker. 처음엔 at first it was so noisy. I just thought it was firecracker. But the sound of people talking was getting louder and louder, so I was going toward that. And all of a sudden, two people popped up, and I was standing next to a waste can, and one of them bumped into me, so I fell. 사람들의 웅성웅성하는 소리는 people talking, the sound of people talking, 점점 그러면은 louder and louder. So 그곳으로, so I was moving toward that direction. And all of a sudden, two people 튀어났어요. Popped up out of nowhere. They popped up. I was standing next to the waste can, and one of them ran into me. So I fell. 이걸 accurately word for word로 뭐 대충 알아듣게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대충 알아듣게 하면은 나중에 문제가 생겨났다며. 그가 word for word, verbatim으로 하나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그냥 내친 김에 마지막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17분 남은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뭐 어떤 식으로건 일어나게 도와줬어요? In any way, 어떤 식으로건 did they help? 도와줬어요? 잘 들어야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건 증인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No. Instead of helping me, 도와주기는커녕 rather than helping me.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죠. 예. They just disappeared like rats toward the junk car that was stopped diagonally across from the parking lot without saying a word that they were sorry. 거꾸로인데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어요. 지금 뭐 시험 당장 붙을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도와주기는커녕 how? 면안에 말하듯이 how?
대학습션에 where 세워둔 이거 여기까지는 고물차를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이게 고물차를 설명해 주는 거라 이거 다 거꾸로 하는 거 이것도. 대로 장소 주제겠지 뭐같이 how, where, how, when 이거는 전부 나중에 하라니까 뒤집어요. 거꾸로. 자신있게 뒤집어. 그냥 거꾸로 하면 돼. 사라져 버렸습니다. 네, 이게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게 verb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하고 그대 거꾸로 해줘야 No, rather than helping me, they just disappeared like rats toward the junk car that was stopped diagonally across from the parking lot without saying a word that they were sorry. 딱 맞춰서 vocabulary하고 structure를 해주시면 좀 오역이 적어요. 노트 테이킹 잘해야죠, 물론. 오늘 법정에서 그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Yes, it's that young man wearing blue shirts, big and round eyes, with short hair, just like he was just enlisted to the military, who's sitting next to the attorney over there. I couldn't check what shoes he was wearing. I think he grew his beard. 재판관님 기록에 증인이 방금 이 사건의 피고를 가리켜 보였다는 사실을 반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I got up and I went toward where the sound was coming of the people talking. The door of number 5 unit was wide open and a lot of people were gathered in the corridor. 그 전에 그 아파트에 가셨던 적이 있으셨어요? Yes, the renter told me to bring his package when it comes during his absence, so I went there a few times. 그 방에서 뭐를 보셨나요? I looked inside and the room looked like it was totally empty. I felt like some kind of tornado swept over it. 그리고 또 다른 걸 뭘 보셨어요? The victim was lying on the floor on his chest, covered with blood and with his legs wide open. And on the wound, on the stacked wound on his neck, there was a pool of bath. He was trying to say something, but I couldn't understand him at all. The cushions on the sofa were scattered here and there with blood on. And on the living room wall, it looked like beehives with bullets. And there were about 3 spots where there were bullets. By the way, I think I saw the trace of a couple of bullets on the ceiling as well. 다른 거 본 거 기억하시나요? There were shells in the living room, and I think there was blood on the carpet, and the shells were scattered around, and the clips too. 사고 전에 마지막으로 그 방을 보셨을 적에 그 방이 그런 상태였나요? No, no. He was a very quiet and gentle person. There were not too many visitors. And it seemed like he didn't have friends either. And I can't even imagine why that kind of person had to go through such a horrible incident. 끔찍한 such a terrible thing. 제가 개입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아침에 다뤄야 할 사건이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증언하시는 게 이전에 했던 거하고 별로 다르지 않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장황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재판관님, 증인은 굉장히 곤궁한 입장이고 자기가 실제로 본 거를 제대로 말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법정에 와서 증언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듭니다. 허용해 주신다면 검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심리를 함으로써 증거를 강화하고자 합니다.